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해 궁금증도 해소하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5사찰이 서울 조계사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태고종이 일산 호수공원에서 제11회 태고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영산제 시연과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신나는 공연으로 화합과 상생을 노래했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시즌4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시즌5의 새 얼굴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적인 음악과 IT를 가미해 우리나라 대표 뮤지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해보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궁금증도 해소하고 직접적으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홍보 행사를 이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책갈피에 글씨를 눌렀습니다. 스님의 도움을 따라 차근차근 꽃도 붙여봅니다. 여기 이렇게 꽃을 붙이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만들고 나니 정말 재밌었어요. 어제 개막한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홍보행사 체험 현장.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5사찰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앞화 책갈피 만들기, 전통 문양 컵받침 채색하기부터 MZ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네컷 사진 부스까지. 새로운 20주년을 준비하는 행사인 만큼 전통의 멋을 살리는 한편 사찰의 고루한 이미지를 날리려는 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응은 뜨겁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 외국인까지 재밌는 체험을 즐기고 안내 데스크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궁금증도 채웠습니다. 가을하면 책도 연상되고 그리고 가을하면 피는 국화꽃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책갈피입니다. 전국 140개 사찰에서 운영 중인 템플스테이. 2002년 첫 문을 연 뒤 20년 동안 한국 문화관광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상 속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향후 20주년을 준비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깝게는 수도권에서 사찰이 있지만 넓게는 140개 사찰이 늘 여기 계신 분들을 맞이하고 함께 또 치유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템플 사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2010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통산사 7곳을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 기여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 위원장에게 열암곡 부처님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를 설명하며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취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상호도 미술학적 가치가 높아 보인다며 입불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 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원하고 협력의 뜻도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2022 불교 문화대전 일환으로 환경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환경가수 라마가 진행하는 환경 콘서트가 지난 20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천도스님은 환경 파괴와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며 아나바다 같은 환경운동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수 라마가 자작곡 감자와 지렁이로 온 생명이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노래했습니다.
이날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채로운 퀴즈와 경품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더했습니다. 우수 불서를 대중에게 알려 불교 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북콘서트가 2022 불교 문화대전 일환으로 어제 서울 수국사에서 열렸습니다. 북콘서트는 불교 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대상으로 선정된 세계 불교 음악순례 저자 윤소희 박사를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윤 박사는 각국의 불교 음악 현황과 특징, 역사, 환경 등을 망라해 현장감을 살려 호평을 받았습니다. 윤 박사는 미얀마 등의 불교 국가에서 스님들의 노랫소리가 들려 물어보면 법구경의 어느 개송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어쩌면 부처님의 당시 설법 자체가 음악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최초의 불교 음율 시인이었고 불교 음악 가운데 최고는 바로 연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합과 상생을 노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 시연과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신나는 공연도 선보였는데요. 제11회 태고 문화축제 현장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 국태민안과 국운 융창을 기원하는 범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청아한 범패소리와 환희로운 작법무가 어우러지고 상생과 화합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장엄한 불교의식은 불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환희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는 게 너무 인상적스럽고 좋았어요. 모처럼 야외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못 나왔으니까. 이찬원과 은가은, 박서진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함께 박수치고 노래하며 즐기는 사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갑자기 이 소식 듣고 왔거든요. 너무 좋지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참 잘 왔다고 생각해요. 올해로 11번째 맞는 태고문화축제. 태고보우국사의 원융회통 사상을 기리고 전통과 대중문화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융회통 사상을 계승하여 이웃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불교의 가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림했습니다. 축제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태고종은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을 고양시에 전달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축제를 통해 원만하며 막힘이 없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는 사회 통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문화축제는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고종은 태고문화축제를 통해 화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불자와 시민들은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며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주 보리왓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이 두 번째 정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연은 은혜사주지 덕조스님과 관음사주지 허운스님,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일부 부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시작으로 3부 행복으로 가는 길까지 찬불가와 동요로 구성된 공연은 천진불들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염원했습니다. 지도법사 성원스님은 보리수 어린이들의 즐거운 공연으로 모든 이들이 행복으로 가는 여정을 다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야산 심원사가 제10회 자비나눔 콘서트 별빛달빛과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심원사는 지난 15일 자비나눔 콘서트 별빛달빛을 열어 일상에 지친 지역민을 위로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은관 스님은 부처님 도량에서는 모두가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다며
심원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봉행된 산신대제에는 심원사 회주 보내 스님, 주지 은관 스님, 홍제암 감원 경암 스님, 보국사 주지 은기 스님, 용문사 주지 지만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일환으로 종교명사 초청 힐링토크 콘서트 마음온을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9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을 초청해 힘 빼고 사는 삶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관객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문광 스님은 오늘 콘서트가 힘든 시기에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정한 쉼의 의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통도사와 양산시가 주관하는 토크 콘서트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 명사들을 초청해 현대인들의 우울증이나 고민을 해결하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범일국사 문화축전위원회가 제15회 범일국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세미나는 강릉 보현사 목조 문수보살좌상의 복장 유물 분석, 고려 후기 불교 고승의 존재 양상, 보현사 부도군에 대한 연구 등 폭넓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범일국사 문화축전위원장 청우대종사는 사골산문을 개창한 범일국사의 가르침과 자취를 조명하는 일에 후학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범일국사 문화축전위원회는 범일국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달해제와 학술 세미나, 문화 콘서트, 범일국사 캠프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사업연합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 성금을 정선군에 기탁했습니다. 정선사업연합회는 지난 18일 정선군청을 방문해 소외이웃과 청소년 장학금 1,007만 3천 원을 최승준 군수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 천장 스님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함께 우리 군민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자비 나눔 성금은 정선 사업연합 회원 스님들이 앞서 개최한 정선 아리랑제에서 야외 법당을 조성하고 봉사활동을 펼쳐 마련한 전액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려시대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 강진 월남사를 복원하는 대웅전 상냥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16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일대에서 봉행된 상냥식에는 해남 대흥사조실 상월보선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법상스님, 월남사 주지 법화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사부대중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 현봉대종사가 직접 쓴 상냥문을 봉안하고 월남사 복원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총 27평 규모로 건립 중인 대웅전은 고려시대 건축 형태를 복원한 팔짝 주심포 양식으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부산시 기장 안적사가 사천 왕제와 불자들과 함께하는 예술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기장 안적사는 주지 원여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회 사천 왕제를 진행하며 국태민안, 기장 군민의 안녕과 도량 안전을 발언했습니다. 사단법인 하다가 주관한 예술축제는 금관 오중주, 소프라노 김나정, 테너 김정권, 태평소와 피리, 승무북 공연 등으로 구성돼 참여 사부대중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주지 원효 스님은 사천왕제를 통해 국가와 가정, 참여 대중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안적사가 수행기도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시즌4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탈바꿈할 시즌5의 새 얼굴을 선발하는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한국적인 음악과 IT를 가미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대표 뮤지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내가 나라는 이유로 죄가 되고 내가 나라는 이유로 벌을 받는 문제투성이 세상에 하나의 오답으로 남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탈바꿈할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5의 새 얼굴을 선발하는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제작사인 MSMC는 지난 17일 서초구 샤론홀에서 주연과 조연, 앙상블 배우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디션에는 100여 명의 지원자가 노래와 연기, 안무를 선보이며 뮤지컬 배우의 꿈을 아낌없이 펼쳤습니다. 상반기 한 2달 정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공연을 할 때마다 새로 배우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 시즌5 배우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2019년 초연한 뮤지컬 시타르타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캐스팅으로 흥행을 이어왔습니다. 연말 연초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즌4는 주연 배역의 3명의 배우를 캐스팅하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음악과 노래가 더해져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며 시즌5 준비에 들어간 뮤지컬 시타르타는 한국적인 음악과 IT 기술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대표 뮤지컬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IT 쪽의 기술을 접목해서 깜짝 놀랄 수 있는 장면들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로 가니까 우리의 음악, 국악도 약간 접목을 해서 또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또 우리의 불교의 소리 그런 것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뮤지컬로 초석을 다지고 있는 뮤지컬 시타르타는 내년 대만 공연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수교 반세기를 맞는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도 K-컬처의 대표 뮤지컬로 무대에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시즌5 후에는 이제 세계로 나가기 전초전으로 대만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그 인도 근처에 있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가 다 그 한국 수교 5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년 6월 시즌5를 시작하는 뮤지컬 시타르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이틀간 익산 예술의 전당 대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제주와 2월 천안에서 시타르타 시즌4의 마지막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국비군의회 해인사 자비원이 지난 20일 올해 3번째 임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수서동 전국비군의회관 법용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법인과 법인사나 광명노인요양원의 추가 경정 예산과 신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토지, 다목적 강당 관련 정관 변경을 심의했습니다. 현재 다목적 강당이 세워진 토지 일부는 영농조합법인 자비원 소유의 농지였으나 이사회의 노력으로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복지법인 재산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사회는 남아있는 영농조합법인 자비원 명의의 토지도 목적 사업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사 자비원은 오는 26일 합천에서 광명 다목적 강당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불교계 의료봉사단체인 마하의료회가 양주 마하보디사를 찾아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습니다. 마하의료회는 지난 16일 양주 스리랑카 법당인 마하보디사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와 지역민 80명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료 봉사에는 김정순 회장을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회원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양한방 진료를 진행하고 영양제와 파스, 안약, 연고 등 의약품도 전달했습니다. 김정순 회장은 부처님의 자리이탈을 실천하고 회원들과 함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지난 주말 관음 성지 여수 향일암과 남해 보리암으로 구법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 50여 명은 지난 15일 장성 백양사 사회국장 직연 스님을 지도법사로 절경을 자랑하는 관음기도 도량 여수 향일암과 남해 보리암을 참배했습니다. 아름다운 관음 성지를 둘러본 불자들은 천수 관음전 법당에서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부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의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순례단은 다음 달 경남 사천 백천사와 다솔사로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